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새벽 6시입니다. 신영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갔다가 오늘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의를 관철시킬지 아니면 계속 근무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신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처음에는 검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합의를 하고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결재를 받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박범계 장관이 자신을 패싱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주말에 다른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이유는 자신을 패싱했으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패싱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의 사전 결재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 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민정수석이 장관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 감찰이라는 것은 이 형사사건을 전제한 겁니다. 감찰에서 비위가 나오면은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중대 사안이냐, 즉 직권남용이냐. 직권남용은 이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을 무시하고 장관이 했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한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보도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신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밝히고 신수석이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 요구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토론을 달았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법무부 인사가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 재가가 결재죠. 결재는 서류로 해야 됩니다. 결재가 박범계 장관의 발표, 검찰 인사 발표 이전에 한 것이냐 이후에 한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후에 했다면은 이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후 결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인사의 사후 결재, 즉 장관이 발표해 놓고 대통령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의 해명도 애매하다는 게 중앙일보 입장입니다. 신수석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등에서 함께 일한 인사 등에게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신수석은 박 장관이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정식 사전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제34조 1항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에
편파 수사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었는데도 유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이냐?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현직, 그것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무장관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법조계의 이 의견은 이렇다고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최종 권한이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신현수 수석이 박 장관이 자신을 패싱한 것만으로 감찰 요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정통한 법률가인 신 수석이 위법하지 않는 사안, 즉 수사로 이어질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안다는 신 수석이 자신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문 대통령이 결재를 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장관을 감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다. 즉 인사를 발표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 사전에 한 것이다. 사전에 했다면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박 장관은 일요일이든 지난 2월 7일이군요. 지난 7일 대통령이 구두 재가를 받았는지 8일에 사후 재가를 받았는지가 문제겠죠. 결재는 재가는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발표해놓고 정식으로 문서 결재를 받았다? 그럼 사후 결재겠죠. 아니면은 구두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다음에 결재를 했느냐. 어느 쪽이든 이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결재한 시간이 적혀 있을 테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박범계 장관에게 물었더니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이 없다고. 사전 결제였으면 사전에 결제 받았다고 이야기할 텐데 답변 안 하는 걸로 봐서 구두 결제 또는 사후 결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로 문제를 따지니까 이게 나중에 그야말로 국정농단급의 사건으로 확대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도 과연 문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먼저 해버렸다. 대통령이 문서 결재라는 최종 재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해버렸다. 구두로 했다고 해도 문제고, 발표한 다음에 사후 결재를 받았다면 이건 항명도 이런 항명이 없으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무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대통령이 사전 재가 없이 검찰 인사가 발표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 과연 선출된 권력이 청와대를 움직이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신현수 수석이 오늘 출근한다고 하는데, 오늘 출근한 다음에 4일을 번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은 대체적으로 신현수 수석이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를 보면은 이분이 상당히 만나는 인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내형입니다. 바깥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청와대 안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들, 특히 극좌 운동권 출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하는데, 이번 사건이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는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관찰하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에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것밖에 보도를 안 해요.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본은 수상 동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전에 수상이 움직인 것을 거의 분 단위로 보도하는 고정란이 있습니다. 그거만 딱 보면은 어제 수상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식사하고 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어떤 관리들을 불러서 만났다는 게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게 투명한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분발을 바랍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 대통령의 숨길 권리도 아니죠. 숨기는 행위를 비호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